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작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 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 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어 싸웁니다. 병마의 사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려 찾지 않아 싸우며 절명한 지아비와 지엄이 앞에 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 공이 처연해 싸웠고 그해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 정승백의 기와장에도 여염의 추가지붕에도 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 하오나 폐하, 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연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 아녀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 외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산성이 그러하였고 십시일반 금부치를 모아 빈사 직전에 나라를 구해낸 경제위기가 그러했듯 이는 곧 난세의 천운이요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듬해 봄 폐하의 성은에 힘입어 권토중래한 이 나라 백성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집신끈을 다시 메었고 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 지아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 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하였고 서신을 보내어 재택근무에 당하는 등 살 길을 찾아 고행하였는 바 고을 안남루한 주막에서는 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담겨 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이의 눈처럼 맑았고 할미의 주름처럼 깊어 싸우며 산파가 다녀간 고을 민가에서는 어미의 산도를 찢어내며 고군분투한 아이가 마침내 탯줄을 끊어 울음을 터뜨렸고 창자를 저미는 고통에도 초연했던 어미는 아이를 받아 젖을 이어내고 울음을 터뜨려 싸운데 그 울음과 울음의 사이가 가엾고 또한 섬뜩해 소인은 낮게 엎드려 숨죽여 싸웁니다. 소인이 살펴보건대 백성은 정치 앞에 지리멸렬할 뿐 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었고 살고자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 비니의 앞에 영원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폐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진대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왕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대 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뜨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오면 제2득의 눈먼 탐관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 하여 경자년 여름 간신히 쥐떼처럼 창월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은 하나이나 설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시무칠조를 주청에 올리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오.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 재촉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면 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죽어서는 각굴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여 소인 좋은 산은 넙죽 엎드려 삼가 시무칠조를 고하나니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인이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잃고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논의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요, 진정으론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굴류라며
재정을 알뜰히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넣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요, 비정규직 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널쩍다리살에 악의 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 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폐하 깨워서 그를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었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오.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오.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니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요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 관계를 파탄낸 바,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분의 외교이었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극 도낭의 핵도발에 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시어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그 길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쥐어받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이옵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 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까지 수입 금지에 처한다니, 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업체 근로자, 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 항공사,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관광사 근로자 등 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 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 손이 발을 밉다 하여 입을 틀어막아 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혜택이는 안중에도 없는 북극의 도난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 결국 구밀복거만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당하여 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의 외교이었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극의 돈줄을 막아 서서히 고사시키시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극의 도낭이 스스로 처지를 깨달아 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일진데, 과연 폐하께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오? 북극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 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극의 도낭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베는 구류괴교로 이름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건 100중 70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하탄이요 시장 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구류괴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 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영명하신 폐하, 저들은 폐하의 정치적 신념과 감성의 논리에 귀 기울여 줄 만큼 한가로운 자들이 아니옵니다. 시국은 시급하여 촌각을 다투고 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 먹이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어찌 폐하께서는 한가로이 초원의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 진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극 도낭의 핵탄두 아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전하시옵소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소인이 여염의 촌락을 할 일 없이 거닐다 막연히 들린 주막에서는 고을 무례배들이 만취에 젓가락을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었고, 주막 한켠 작은 탁자에서 홀로 산낙지를 씹으며 탁주를 들이키던 한 노인이 그에 맞춰 을조리니 좌중에 시선이 쏠리며 일순간 정막이 흘렀던 바, 그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고 신명이 나 폐하께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주시옵소서. 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 돼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를 숯불공화국이라 칭하였고, 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4년 어느 날 돼지의 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 나라의 모든 돼지들에게 이르길, 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돌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니 돈권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도다.
구유통에 쌀겨가 귀중하기로 쏘니 너희들의 돈격보다 귀중하랴 하여 과인이 이르노니 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 그 품종과 육질을 막론하고 앞으로 꿀꿀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한 먹는 것을 금하여 돈성을 다스릴 것인바 이를 어길 시 모두 육절기에 넣고 가라. 소시지와 순대로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 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 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나라의 모든 돼지가 꿀꿀거리며 아우성일진대 족발의 불똥이 튄 건 다름 아닌 조정의 관돈들인 바 비서실 돼지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줄도 모르고 도리어 수석 돼지들에게 꿀꿀거리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이내 제모에 구유통이 청주와 반포에 걸쳐 2개인 것이 발각되었고 국토부 돼지는 별안간 괴액멱다는 소리를 내며 꿀꿀 파시라 꿀꿀 파시라 구유통을 파시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대변돈실 돼지는 흑석동 상가에 몰래 기어들어가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뻥튀기를 처먹다 발각돼 족발이 안 보이도록 주랭랑치니 결국 6의 관돈이 한날 한시의 사이를 밝히고 축사담을 넘어 도주하다 말린 꼬랑지가 밝혀 목살을 잡힌 채 대궐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 대포집이 껍질을 뜯고 족발집이 족을 잘라내며 국밥집이 머릿고기를 삶아내는 고통에 6의 관돈들은 이실직고 하였으니 이와 같았다더라. 돼지는 꿀꿀거려야 제맛이요 돼지같이 처먹어야 돼지다운 것인데 어찌 폐하께서는 돼지에게 돼지답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돼지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라 하시옵니까? 돼지는 처먹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오. 돼지가 돼지다워야 돼지로서 살 수 있는 터인데 애당초 돼지의 본능을 무시한 교지를 내리시니 저희 대신들이 어찌 이를 백성들에게 강요할 것이오 또한 스스로 이를 따르겠나이까 라며 돈지랄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꿀꿀대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성문 밖에 성난 백성 돼지들이 숯불을 들고 모여 꿀꿀거리기 시작하였고 숯불로 흥한 자숯불로 망하리라 외치며 결국 성문을 깨어뜨리고 왕의 침소를 향해 치닫은 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비단으로 감싼 침소에는 돼지의 왕 또한 꿀꿀대며 구유통의 머리를 박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 폐하, 영끌의 규제,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 라 불리우는 흑석 김오겸 선생이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 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씹히다 결국 신기전과 같이 공문위에 불이 붙은 듯 내빼고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 이라 불리우는 반포노우민 선생이 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 본인 또한 다주택자인 게 발각되어 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른자위 반포를 택해 문매를 맞았는데 소인은 큰 엿과 작은 엿을 양손에 쥔 아이에게 무어라 설득해야 작은 엿 대신 큰 엿을 버리게 할지 몰라 참을 골똘히 생각하였고 또한 양손에 멀쩡히 들고 있는 제 엿을 무슨 이유를 들어버리게 해야 할지 몰라 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 하오면 폐하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쥔 아이에 검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두 손에 멀쩡히 들고 있던 제 엿을 함부로 버린 것도 모자라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택한 아이의 무지함과 성급함을 나무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그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노름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옵니까? 폐하, 김호경과 노호미는 죄가 없사옵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 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랫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모시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밖에 없사옵니다. 말은 말답게 달려야 제맛이요, 개는 개답게 짖어야 제맛이고, 돼지는 돼지답게 처먹어야 제맛이며, 인간은 인간답게 제 이득을 챙기고 주판알을 튕겨 손익을 따지며 경제적 기익을 추구해야 제맛인데,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조정이 우왕좌왕하니 백성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 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모순덩어리들 뿐이었고, 인간의 욕구를 죄악시하여 이를 말살하려는 극단책뿐이온데 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 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정책을 전개하심에 인간의 욕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어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 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의 곤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굽은 목을 겨우 세워 동서남북을 널리 살펴보니 영웅은 깊이 잠들어 몽중이요, 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개의 왕은 봄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 들끓는 것은 이리여 까마귀 떼뿐이라. 소인은 통탄하며 먹을 갈고 신음하며 붓끝을 가지러니 해 삼가 아래올 뿐이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조정의 대신 열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7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4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폐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폐하 청하옵건대 한날 한시에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오 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 실책과 실정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이 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 용비어천가를 목 놓아 부르는 자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야 칸 사발을 내리시오.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 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고 항고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 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오. 복지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 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 잘 빚은 술을 한 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 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 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직위로 삼으시어 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알리시옵소서. 또한 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각지의 서생들을 불러 모아 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 세 개의 명판을 나눠주시고 한 손에 하나씩만 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후 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옥하시고 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어 자유를 버린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폐하의 어수를 높이 들어 양 볼따기를 힘껏 후려치시고 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 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치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조정의 하급 관리에 임명하시되 사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 관하에 대민 업무를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 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 만에 하나 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 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르길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요 오른손의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둘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 한양의 대궐 같은 집과 조선 제1의 명마가 끄는 마차 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 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 폐하 인사는 곧 만사라 하였사옵니다. 이 땅에 널린 게 핫설이거늘 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 또한 널린 게 학자이거늘 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온데 하물며 조정의 대신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 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들쥐와 같은 무리들을 긁어 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온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 그러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에 의거해 전 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셨사오니 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존해야 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
나라와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 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옵고 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사온데 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오.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넣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 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 평준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내시어 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의 득이 된다 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 내 집 마련에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아 뒤통수를 후려치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돼지의 표본으로 삼으려 헌정 이후 최초로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겁박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박탈하시니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어 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 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에 무엇을 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내실 심산이옵니까?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 이는 폐하에 담긴 물을 쪼개어 반은 발을 닫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셔버리는 꿀과 같으니 폐하께우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를 할 참이옵니까? 폐하,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요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존하시어 깨어진 민의를 추스려 민심을 회복하시고 사면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 처참히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직언하옵건대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이 나라의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 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락이니 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 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 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에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대가입니다. 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며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 폐하의 실정하에 처음 깨닫사오며
일찍이 폐하의 마격지우였던 노무현 선왕의 통치 하에서도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왕과 폐하의 재물이었던 박근혜 선왕의 통치 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담한 헌법유린과 처절한 수탈과 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 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 이 땅의 백성은 백성 스스로 선출한 폐하의 실정에 하나둘씩 권리를 내어주다 결국에는 헌법 조문 안에 조차 속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사오나 아직 절반의 백성은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 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 껍질이 벗겨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옵고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만에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 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가늠한 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되었고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 과반수를 넘는 자가버리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자유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 찾아오리까 아니오면 죽어 자빠져 저승길에서 찾아오리까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 온데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관역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위는 우러러 기억하는 바 그날의 폐하 그 자신이오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 그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이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단지는 못하였으나 우국 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2020년 8월 인천 앞바다에서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거짓말도 어느 정도로 해라. 거짓말도 거짓말도 어느 정도로 해라. 야 누렁이 대답해봐. 니도 방송에 니도 방송에 어이 DI 내 말 거짓말 같으면 들어와봐 했잖아. 니도 들어와봐. 방송 중에 전화통화 하자. 전화통화 하자. 이야기 해봐라. 집 말 나온 김에. 집 모르나? 내 얼굴 안 봤어? 얼굴 안 봤어? 집도 모르고. 내가 오해받아서 좋다고 쳐놀고 한 거는 저거 둘이서는 그 내가 오해를 받았어. 나라고. 그게 사람들이 다 난 줄 알았어요. 예? 그래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도 듣고 있었는데 그게
그게 온양족발이었어. 온양족발도 나하고 저거하고 그런 사이인 거 알고 있었어요. 온양족발도 나하고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들이댔지. 들이댔어요. 족발 사가지고 간다 하고 들이댔어요. 방송에서 나왔을 거야. 방송에서 나하고 보이스톡 하면서 오후 한 4시 5시쯤 또 오후 4시 5시쯤 하고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에 하면서 나하고 하는 말이 DYC 누룽지하고 두 사람 사이에 확실히 선을 꺼라. 딱 부러지게 확실히 정리를 해라. 그래야 내가 누룽지를 까줄 수 있다. 2번이나 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2번이나. 그래놓고 거기 가서 DY를 보면 토가 나오리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LA 영감택이 내가 LA 영감택이 방송에 나가고 내가 구독자들 나간 사람 욕 한 번 한 적 있어. 욕 한 번 한 적 있어. DY 토가 나오니 맘대로 해. 그래 맘대로 해. 나한테 DY 누룽지하고 둘 사람 사이 확실히 선을 꺼라. 그래야 내가 DY 편에 서서 누룽지를 까줄 수 있다. 그렇게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예?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아파트 앞에, 예? 아파트 앞에, 주차장,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문 앞에 태우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째 앞에까지 오냐? 엄마야 어떻게 집 앞에까지 와? 그러니까 뭐가 어때? 우리가 불륜이야? 뭐 어때? 당당하게 태우러 와. 뭐 어때? 우리가 불륜이야? 그 말까지 했거든요. 본인이. 평택에서 이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 동안 지겹다고 계속 통화하면서 왔어요.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5월 5일날 11시 40분 집 앞에까지 태우러 왔어요. 이랬어요. 회색 티, 루이카스텔 티, 밑에 회색 바지. 그 피 나온다고 허리띠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휴게소에서 사갖고 왔어요. 그래죠. 통영의 해안도로 쪽으로 일식집에 갔죠. 일식집에 핸드폰으로 맛집 쳐갖고 일식집에 별 5개인가 3개가 있는 집에 갔어요. 일식집에서 남녀가 뭐 데이트하면 뻔한 거잖아요. 데이트하면 뻔한 거잖아요. 많이 차가 있었어요. 죄책감에 나도 많이 참았어요. 죄책감에. 똥킴한테 그 똥킴 얘기도 할게요. 똥킴한테 그 유골 사진 보낸 거는 내가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난 방송하다가 자식이 그래서 방송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방송을 못한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 똥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래 이 사람이 이래 이 정도로 힘들다. 이런 걸 그냥 나는 그냥 전화한 게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왜 보냈냐 이제 왜 보낸 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걸 갖고 계속 그러는 거야. 잘못했어. 사과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새벽에 전화 통화도 했죠. 예,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전혀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단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로 힘들다. 응? 그래 했는데 똥킴이 그게 오해를 했는 거야. 오해를. 뭐 지희한테 후원 받으려고 곧다구로 해가 눈구녕이 딱 뒤집혀갖고 지희한테 후원하려 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빴지. 상대방은 기분 나빴지. 상대방은 기분 나빴지.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도 많이 참았어요. 무슨 말 하면 발끈한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면 딴 사람들한테는 억시 너그러운 척, 이해하는 척, 좋은 척, 대인배인 척 했지. 어서 까미라 했잖아요. 얼씨군이 방송 중에 피가 거꾸로 섰니. 그리고 다 털었어요. 다 털고 모사이 고소하러 간 그날 통화를 했죠. 그 전날 고소해라. 고소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줄게. 모사이 고소해라. 그래서 그래갖고 마지막 날 통화했는 게 2월 6일인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2월 6일. 그리고 3월 한 16일 고소할 때 경찰서 하루 전날 경찰서 고소건 때문에 통화 한번 하고 경찰서 가갖고 그날 아침에 그 전날인가 아마 그날이 아들 그 49제 마지막 날인가 아마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모사이가 내 자꾸 얼굴을 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 좀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한테 전화를 뭐 몇 번 걸었다. 전화를 뭐 몇 번 시도를 했다. 그날로 녹음 파일 공개되고 그날로부터 바로 차단을 했다 이러는데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카메라 사준다 말했어요. 모사이 카메라 사주고 싶다. 응? 카메라 사주고 싶다 이랬어요. 말했어요 카메라. 근데 그것도 그것도 안 했다. 딱잡대잖아요. 그것도 안 했다고. 딱잡대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 딱잡대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뭐 격리하고 살았니 뭐 어쩌니 그거는 내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모사이가 먼저 질러서 이야기했지. 모사니가 질러서 먼저 이야기를 했지. 사무실 격리였겠지. 뭐 이랬지. 아이고 그건 아니더라면서 지 입으로는 마누라가 디자이너였다더라 하니까 뭘 디자이너 격리라더라. 모사이가 했단 말이야. 그걸 내가 했는 걸로 다 덮어 씌우더라고. 내가 했는 걸로 다 덮어 씌웠어. 내 입에서 경자 얘기도 안 나왔어요. 내 입에서 경자 얘기도 안 나오고 카메라 사준다 했어요. 나한테 배추밭 촬영하라고 할 때 3회분인가 4회분인가 할 때 카메라 사준다 했어요. 그래서 모산이가 계속 300만원짜리 카메라 사준다 해놓고 개새끼 소새끼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네, 누바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말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저기 말소리 지금 저희 회사는 그 회사 부지가 한 2,000평이었고 밑에 주차장까지 한 3,000평을 제가 쓰고 있었어요. 어휴, 그거 엄청나네요. 그리고 앞에 모델하우스가 3채가 있었고 예. 회사 본동이 한 100평 됐고 뒤에 그 직원들 기숙사하고 대표님, 누바사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대표님, 예. 아니 직원들 예, 기숙사하고 예. 창고가 한 500평 있었고 예? 기숙사요? 그럼 직원이 숙소가 예. 있었고 예. 거기서 1, 2년을 한 게 아니라 예. 그 자리에 10년을 있었고요. 예? 10년이요? 10년을 넘게 있었고, 예? 코코레인, 뭐, 덤프차, 예? 예. 뭐, 저희가 다 구비를 하고 있었고, 네네. 그 주변에 건축 행위를 많이 했어요. 10여 년 동안, 예? 네. 그리고 회사가 거기만 있던 게 아니고, 그, 서울 판교, 서울 종로, 대전, 또 부산, 광주,
또 이런 큰 도시들마다 회사가 다 있어. 이거는 뭐 나중에 나중에 그리고 저희 광고 나간 거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고요. 예? 예, 그럼 누가사님 작은 회사가 아닌데요. 이게 작은 회사가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있었고 예, 예. 그 회사가 그 부도난 이유는 예? 네네. 이유는 뭐 제가 무슨 그걸 편취를 하기 위해서 부도가 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사님 저는 뭐 하나도 모르고 증거가 없는데요. 아니, 그걸 내가 저분들이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뇌피셜인데 네네. 전에 이제 모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일리지가 거의 다 쌓였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지사가 많은 지사 중에 네네. 그 서울지사에서 배임 횡령이 일어나는 바람에 저랑 또 그 누가 지사장이 배임 횡령을 해서 그거를 제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합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재판에 대한 그 결과도 나왔고, 네네. 그리고 또 그 지사장은 처벌을 받았고, 예? 그리고 그 지사장이 진행했던 현장과, 예? 네네. 또, 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네들이 사고 난 거를 막다 이제 못 막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 2013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네. 그게 사건 처리가 되면서 2016년도는 2016, 2017까지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예? 네네. 나머지 복사본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지금 그거를 기재를 한다는, 방송에 지금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위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누가사님. 이해하십니까? 네. 그 누가사님. 사실을 예. 법적으로 네. 나는 행정처벌을 다 받았고, 네. 관보에도 기간이 지났어요. 기자한 기간이. 네네. 근데 떡칠이는 그걸 계속 올려주고 있어. 아주 감사하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쁜 놈이라고 치자고요. 예? 예, 예. 나쁜 놈이라고 치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방송을 지금 뭐 6개월 이상 해놓고 있고, 예? 예, 예. 이제 까방송 아니면 제가 이제 할 게 없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 남의 그- 약점을, 남의 약점, 예. 예, 말씀하세요. 남의 약점을 그거 잡아가지고 방송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까방송인데, 예. 우리들도 관음증 환자들이 많아요. 구독자 중에서도. 예? 일단은 뭐 싸운다면은,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파이터. 예. 예, 연인을 이렇게 두고 거기 가는 거야. 예, 예. 예. 그 사람이 뭘 하나. 예? 네, 네. 예, 저는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해프닝에 불과한 얘기들을 가지고, 예? 네, 네. 얼마나 해프닝이에요, 이게, 이 얘기들이. 네, 네. 뭐, 멀떡국 얻어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 멀떡국을 준 적도 없고, 네, 네. 그 멀떡국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네, 네. 내가 물어보시, 멀떡국 안에 굴은 안 들어갔냐. 예. 냉장고에 굴이 한 3kg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물을 내서 가면 막 바글바글 끓을 때, 미역국이 바글바글 끓을 때, 죄송합니다. 메시로아님하고는 헤어진 상태고, 그때는 해파님하고 있었던 상태인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 네? 저는 최대로, 이제 예, 누가, 추후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예, 예. 뭐, 금덩어리랑 한번 찾아왔고, 네?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금덩어리랑 좀 소원해지면서, 네? 네. 그, 철성이하고 이제 대빠님하고 이제 찾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 예. 네. 예. 네. 아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누가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가 친형수를 모신다 그러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렇죠. 그 한 달 반 만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막 그 방송에서 엄청나게 욕하던데요? 예. 네. 그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에피셜입니다. 네네. 금덩어리는, 예? 네. 메시라를 목적으로 두고 있었고, 매실한 판매. 예. 네. 예. 그리고 또, 양장군은 금덩어리를 후원. 예. 후원자. 후원도 있지만 좀 노예 아니에요? 노예, 형수 같은 노예? 아니, 예? 같은 네? 저기 성씨라고 그러던데요. 그거 거짓말인가요? 아니, 그것도 집중된 바가 없고, 친형수는 아니지,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친형수는 아닌데 친형수라고 자꾸 아니,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다니는 뭐, 누가쌤 같은 신씨라고 그러던데요. 예. 평강 신씨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성씨. 남편이 아니요. 금덩어리 남편이. 아, 그런 예? 겁니까? 아. 금덩어리는 정씨가 임씨예요, 임씨. 아, 저는 그 매슈란 님이 신씨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고. 아니,
그래서 형수로 모시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남편이 아. 뭐 심씨라는데, 예. 지가 방송에 전에 남편님이 춤을 내렸을 때 이혼했다고. 네? 지가 방송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떡칠이가. 예? 네. 금덩어리 남편이 28살 때 이혼했는데 남편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쌍 욕을 하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예, 예. 그 자체가 다 거짓말이고, 그거 네.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네, 예. 그러니까 다 싼마이들이라 친형수가 아닌 걸 친형수라 그러고 또 방송에 누이라고 나오고 막 아니, 이런 누바사님이 그 사무실에 있을 때 네. 10번 정도 볼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 왜 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원수가 돼가지고 뭐 방송에서 뭐 가만 안 둔다 뭐 찾아간다. 예. 해줄 돈은 안 해주는 거고. 아, 또 돈입니까? 예, 4월 말에 돈을 해주게 됐다, 금덩어리가. 예, 예. 그건 뭐 임진왜란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금덩어리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준 거고, 뭐 사기꾼이다. 그것도 자기 도와준다 그랬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 사기꾼이야. 예? 그러니까 그 영등포 그 우리의 그 칠성파 회장님과도 깨진 게 그 돈이죠. 예. 아니, 뭐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인생을 예. 이대. 예. 난 도와준다고 아. 한 적도 없고, 네네. 천억대 자산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네. 쥐가 보니까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쥐가 막 도와주려다 생각하니까 상대해보니까 도와주려가 아니야. 그러면 사기꾼이야? 진짜 교지한 놈 다 봤네. 예? 예, 예, 방금 예. 소재로 갖고 있는 것 뿐이죠. 예. 아, 예. 아, 여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질문이 없이, 누아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 왼손 흔드니까 오른손 흔들고 있어서, 그럼 제가 대표로, 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려 했더니 질문을 안 쓰시네요. 예. 네. 또, 오른손 얘기하고 있으니까 왼손 흔들고 있어서요. 예, 제가 대표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예. 누아사님 그러면은 지금, 예,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누아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시, 몸이 완치되고, 다시 가동해서 방송을 제대로 하시려면 9월 초는 돼야 되겠죠? 누아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네네. 제가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네네. 아니, 3주, 예. 시간이 나는데 3주 동안 또 병원에 입원 기간은 3주가 안 될 거로 좀 세야 되고 네, 예. 컨디션이 좋아지면 통원 치료를 할 생각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네. 여기서 지금 뭐 진통제라든지 네. 근육이완제라든지 뭐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좀 어떤 때는 막 좋아져요. 예? 네네. 좋아지는데 이제 그 수액이라는 걸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좀 불편한 건데 네네. 뭐 한 며칠 안에 상태가 좋아지면 통원 치료를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진단만 3주가 됐지. 네. 병원만 메뉴 또 네. 무서웠네. 예? 그럼 한 2주만 지나면 다시 방송하실 수, 방송 네. 더 빨리 돼. 거짓말도 어느 정도로 해라, 거짓말도. 거짓말도 어느 정도로 해라. 야, 누렁이 대답해봐. 니도 방송에, 니도 방송에 어이 DI 내 말 거짓말 같으면 들어와봐 했잖아. 니도 들어와봐. 방송 중에 전화통화 하자. 전화통화 하자. 이야기해봐라. 집 말 나온 김에. 집 모르나? 내 얼굴 안 봤어? 얼굴 안 봤어? 집도 모르고. 내가 오해받아서 좋다고 쳐놀고 한 거는 저거 둘이서는 그 내가 오해를 받았어. 나라고. 그게. 사람들이 다 난 줄 알았어요. 예? 그래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도 듣고 있었는데 그게 온양족발이었어. 온양족발도 나하고 저거하고 그런 사이인 거 알고 있었어요. 온양족발도 나하고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들이댔지. 들이댔어요. 족발 사가지고 간다 하고 들이댔어요. 방송에서 나왔을 거야. 방송에서 나하고 보이스톡 하면서 오후 한 4시 5시쯤 또 오후 4시 5시쯤 하고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에 하면서 나하고 하는 말이 DYC 누룽지하고
두 사람 사이에 확실히 선을 꺼라. 딱 부러지게 확실히 정리를 해라. 그래야 내가 누룽지를 까줄 수 있다. 두 번이나 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번이나. 그래 놓고 거기 가서 DY를 보면 토가 나오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LA 영감택이 내가 LA 영감택이 방송에 나가고 내가 구독자들 나간 사람 욕 한 번 한 적 있어? 욕 한 번 한 적 있어? DY 토가 나오니 맘대로 해. 그래 맘대로 해. 나한테 DY 누룽지하고 둘 사람 사이 확실히 선을 꺼라. 그래야 내가 DY 편에 서서 누룽지를 까줄 수 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예?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아파트 앞에, 예? 아파트 앞에, 주차장,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문 앞에 태우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째 앞에까지 오냐? 엄마야 어떻게 집 앞에까지 와? 그러니까 뭐가 어때? 우리가 불륜이야? 뭐 어때? 당당하게 태우러 와. 뭐 어때? 우리가 불륜이야? 그 말까지 했거든요. 본인이. 평택에서 이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 동안 지겹다고 계속 통화하면서 왔어요.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5월 5일날 11시 40분 집 앞에까지 태우러 왔어요. 회색 티, 루이 카스텔 티, 밑에 회색 바지, 그 피 나온다고 허리띠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휴게소에서 사갖고 왔어요. 그래죠. 통영의 해안도로 쪽으로 일식집에 갔죠. 일식집에. 핸드폰으로 맛집 쳐갖고 일식집에 별 5개인가 3개가 있는 집에 갔어요. 일식집에서 밥 먹고, 바닷가도 걷고, 남녀가 뭐 데이트하면 뻔한 거잖아요. 데이트하면 뻔한 거잖아요. 그래. 많이 차가 있었어요. 죄책감에 나도 많이 참았어요. 죄책감에. 똥킴한테 그 똥킴 얘기도 할게요. 똥킴한테 그 애 유골 사진 보낸 거는 내가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나쁜 마음은 없었어. 단 방송하다가 자식이 그래 돼서 방송을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방송을 못한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 똥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래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도로 힘들다. 이런 걸 그냥 나는 그냥 전화한 게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왜 보냈냐 이제 왜 보낸 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걸 갖고 계속 그러는 거야. 잘못했어. 사과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새벽에 전화 통화도 했죠. 예,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전혀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단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로 힘들다. 응? 그래 했는데 똥킴이 그게 오해를 했는 거야. 오해를 뭐 지희한테 후원 받으려고 곧다구로 해가 눈구녕이 딱 뒤집히갖고 지희한테 후원하려 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빴지. 상대방은 기분 나빴지.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하도 많이 참았어요. 무슨 말 하면 발끈한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면. 딴 사람들한테는 억시 너그러운 척, 이해하는 척, 좋은 척, 대인배인 척 했지. 고소감이라 했잖아요. 얼씨군이 방송 중에 피가 거꾸로 섰니. 그리고 다 털었어요. 다 털고 모사히 고소하러 간 그날 통화를 했죠. 그 전날 고소해라. 고소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줄게. 모사히 고소해라. 그래서 그래갖고 마지막 날 통화했는 게 2월 6일인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2월 6일. 그리고 3월 한 16일 고소할 때 경찰서 하루 전날 경찰서 고소건 때문에 통화 한번 하고 경찰서 가갖고 그날 아침에 그 전날인가 아마 그날이 아들 그 49제 마지막 날인가 아마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모사이가 내 자꾸 얼굴을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좀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한테 전화를 뭐 몇 번 걸었다. 전화를 뭐 몇 번 시도를 했다. 그날로 녹음 파일 공개되고 그날로부터 바로 차단을 했다 이러는데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카메라 사준다 말했어요. 모사이 카메라 사주고 싶다. 에? 카메라 사주고 싶다 이랬어요. 말했어요 카메라. 근데 그것도 그것도 안 했다. 딱잡 떼잖아요. 그것도 안 했다고. 딱잡 떼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 딱잡 떼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뭐 격리하고 살았니 뭐 어쩌니 그거는 내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모사이가 먼저 질러서 이야기했지. 모사니가 질러서 먼저 이야기를 했지. 사무실 격리였겠지. 뭐 이랬지. 아이고 그건 아니더라면서. 지 입으로는 마누라가 디자이너였다더라. 하니까 뭘 디자이너 격리라더라. 모사이가 했단 말이야. 그걸 내가 했는 걸로 다 덮어 씌우더라고. 내가 했는 걸로 다 덮어 씌웠어. 내 입에서 경찰 얘기도 안 나왔어요. 내 입에서 경찰 얘기도 안 나오고 카메라 사준다 했어요. 나한테. 배추밭 촬영하고 할 때 3회분인가 4회분인가 할 때 카메라 사준다 했어요. 그래서 모산이가 계속 300만원짜리 카메라 사준다 해놓고 개새끼 소새끼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사기꾼들이 사업 아이템으로 사기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사기꾼들이 투자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이 수익률을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투자 대비 연 수익률이 50% 이상이라고 뻥을 치거나 하물며 어떤 놈들은 100% 얘기하는 놈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그렇게 벌면 지가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나눠 먹겠어요. 골치 아프게. 15년 전이었나? 땅을 쪼개서 파는 기획부동산 하는 그 팀장이랑 술자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전화 많이 오잖아요. 제주도에 노른자 땅이 있는데 그거 사라고. 세종시에 기간 이전하니까 세종시 땅 사라고. 사면 몇 배 몇십 배 오른다 그러죠. 그런 텔레마케팅 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거기서는 직원 관리를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텔레마케팅 하는 분들 대부분이 중년 여성들이 많잖아요. 땅 파는 회사가 바로 그 점을 노리더라고. 사무실에서 매주 아침마다 회의를 해요. 보험회사처럼 실적 공개를 해요. 그리고 실적 좋은 직원은 시상식을 하는데 그 상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금색 쟁반에다가 10,000원짜리를 현금 다발로 1,000,000원을 올려두는 거야. 그리고 거기 직원들 모아놓고 보란듯이 줘요. 그럼 그 장면을 본 직원들은 눈 돌아가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현금 다발을 쟁반에다 올려놓고 시상식을 하는 그 장면을. 그러면 다들 자기도 얼른 실적 내서 저렇게 돈 벌고 싶은 의지가 불타오르지 않겠어요? 회의 끝나고 다들 자기 자리 돌아가면 전화를 더 열심히 해요. 어디다 하느냐? 자기 친인척들, 자기 아는 지인들. 그게 가장 계약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다가 인간관계까지 다 끊어지죠.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 투자라는 그런 사기꾼들 있잖아요. 투자하면 연수익률 50% 이상 가져갈 수 있다. 보통 사기치는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좋으면 지만 하지 왜 투자를 받아?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기꾼들이 바로 상대방한테 신뢰를 얻어내는
몇 가지 행동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미끼가 될 만한 사람한테 사기꾼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럼 예전에 제가 영업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사기꾼은, 아, 그래요? 마침 우리 부서에 영업 파트가 있는데 여기 팀장으로 오셔서 능력 발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거에 공무원을 했다 그러면, 아, 잘 됐네요. 우리 회사에 행정이 좀 많이 부족한데 오셔서 체계 좀 잡아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감성을 건드려요. 사기꾼들은 오만 자세를 다 잡으면서 안 그런 사람처럼 차분하고 무게 있게 행동을 해요. 그럼 당하는 사람은 안심이 되는 거야. 설마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 와서 일하라고는 안 하거든. 게다가 그 사람 말대로라면 2억을 투자하면 연수익률이 50%니까 한 달에 800이 넘어요. 거기다 월급까지 받잖아.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거야. 1000만 원이면 먹고 사는데 풍족하죠. 근데 그 사기꾼이 실체까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꽤 크거나 실제로 장사하는 매장이 있거나, 그러면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회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또 그것만 있나? 관상도 봐줘요. 자기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선생님 얼굴을 좀 보니까 돈이 붙을 관상인데, 근데 왜 그렇게 비좁게 살아요? 아파트 그런 거 묵혀두지 말고 팔아서 회사에 투자하세요. 아파트가 돈 벌어줘요? 그 돈이면 차라리 월세 살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가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현혹을 시켜요. 게다가 투자를 권유하는 그 사장 차가 고급 외제차야. 돈도 많아 보이고 직원들까지 있는데 설마 저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나. 신뢰를 갖게 되죠. 본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참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기 수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 수익률 뻥튀기 했죠. 당신 돈 벌게 해주겠다. 나만 믿어라.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둘째,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 와서 회사를 더 키워달라. 감성을 자극해요. 셋째, 무슨 관상 운운하면서 당신도 나랑 있으면 금세 돈 많이 벌 수 있다. 허황된 꿈을 심어주죠. 네 번째,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녀요. 이미지가 고급져 보이죠. 다섯째, 누구나가 아는 사람을 언급해요. 내가 유명인 누구랑 친하다. 우리 투자자 중에는 연예인 누구도 있다. 인지도 있는 사람을 언급하죠. 또는 유명인 누구랑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이 5가지가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이런 거에 사람들이 잘 넘어가다 보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방식이 똑같아요. 물론 제가 말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는다는 거고, 너무 허황된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고, 결국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확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편하게 돈 좀 벌어보려는 심리는 분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야. 세상에 편하게 돈 버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말 자체가 사기지.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던 5가지 행동을 다 하면서 돈을 투자해달라 그러면 거의 99% 사기라고 봐도 돼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사기꾼들이 극성인 것 같은데, 사기쳐서 돈 버는 새끼들은 그 심성이 안 고쳐지더라고. 깜빵 다녀와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하고는 아예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 저한테 투자하실래요? 제 사업 비전 괜찮은데. 뻥이에요. 투자 안 받아. 잘 되는데 내가 왜 투자 받아? 이게 진리예요. 자꾸 투자하라고 꼬시는 사람들은 사업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투자금을 횡령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문산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 왔습니다. 이제 여름이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 지금 마지막 그 관광객이 많이 오셨네요. 예, 이 앞에는 지금 그 낚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 저쪽으로는 이제 차가 한 500여 대 이상 되지 않는가, 예,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와서 제가 지금껏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오늘 이 여름 끝자락에 궁평하게 제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우리 님들하고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우정의 이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소년이의 지난 3, 4월 달에 작년도 소년이의 유튜브를 보면서 소년이가 정말 애국 일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소년이를 지지하면서 시청을 하게 됐죠. 그 시청을 하는 과정에 또 소년이를 우리 손혜원 비리 추적단이라는 그 유튜브에 소년이를 비하하는 여타 유튜버들 또 여타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저는 아무런 뭐 어떻게 보면 그때는 목적 의식이 있었겠죠. 목적 의식이 왜 우리 소년이를 이렇게 음해하고 탄압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 타 방송자들과 또 음해하는 세력들을 제 한 목숨을 바쳐서 무차별 방어를 했죠. 그런 과정에 제가 5월 달에 소년이가 필리핀을 가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5월 1일 날 이참이의 도봉동 분식집에 가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그날 오후에 떠나는 것을 봤죠. 자,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정말로 말레이시아를 가는 줄 알았고 어떠한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잘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년이를 그냥 추종하게 됐어요. 자, 5월 달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5월 달에 톡방에서 일어난 일이 6월에 가시화가 됐어요. 김DY라는 친구가 소년이가 2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달라 하니까 DY는 반대를 했죠.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한 연유로 인해가지고 일대 사건이 벌어졌죠. 자, 그 당시에 소년이는 이찬범물한테 이찬범물이가 4월 달에 갚을 카드값이 없어서 연유가 껴가지고 돈을 수표를 바꾸지 못해서 돈을 좀 변동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 자, 그러면은 김DY는 돈을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아는 3분 정도, 4분 정도로부터 200, 300, 700, 800 이러한 돈이 필리핀으로 송금이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년이와 이참이와의 그 100만 원 4월 달에 카드막을 돈을 잠깐 변통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것만 1,몇백만 원이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는 이참이한테 단돈 10원짜리 한 장을 보내질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과연 이참이에 대한 100만 원 송금이 맞는가? 저는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년이는 그 당시에 그 송금한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듯이 고스란히 필리핀에다가 놓고 5월 4일 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5월 1일서부터 2, 3, 4 돌아오는 날까지 소년이의 영상에 그간에 공항에서 찍은 사진 또 필리핀 클락인가 어디에서 호텔 부근에서 저 모퉁이에서 방송을 한 거 눈을 뒤집어 까고 자 기관에 잠입했다고 하면서 밤새 노름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 뒤로 8월 달로 넘어가면은 8월 달에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그 전에 7월 29일 또 7월 20 지금 제가 좀 뭐 하는데 7월 말 토요일과 또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에서 집회를 가졌죠. 그때 집회를 갖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돈파가 왔었고 또 다시 거기서 소년이와 일본으로 8월 3일 날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8월 3일 날 부산에서 숙박을 하고 8월 4일 날 또 숙박을 하고 그리고 이틀 밤을 지새고 소년이가 일본으로 돈파와 함께 떠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못 드립니다. 그 전에 영상이나 저의 다 발언한 부분이 있고 오늘은 이제 8월 16일 날 필리핀으로 가죠.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으로 갔는데 그때 8월 17일 날 새벽쯤 해가지고 뭐 시간은 12시 47분인가 돼요. 나리가 딸 여식에 송금을 또 합니다.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280몇만 원을 송금을 하고 그 다음날 또 300만 원을 아구를 맞춰가지고 또 마지막 송금을 하죠. 저는 그래서 그때 소년이가 도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물증을 잡아가지고 제가 주변에 그 알고 있는 그 몇 명한테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이참보물, 나리, 사냐초 등 몇 명한테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사실을 알 이상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했을 때 그 당시 날이라는 부산에 있는 분으로부터 제발 내 얘기는 거론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저도 고심을 할 끝에 그러면은 한 사람의 또 어떠한 선의 피해자를 양산하느니 내가 모든 것을 덮고 그냥 떠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한강에 가가지고 모든 녹취 영상과 자료를 다 삭제를 했죠. 다 삭제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보여주고 제가 피를 토하며 제가 그날 뭐 소주를 여러 병 마셨어요.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유튜브를 떠나겠다라고 이제 8월 16일서부터 19일까지 소년이가 필리핀에서 4일 동안 그 과정에서 나리한테서 300만 원 송금 그 외에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송금을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는 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알 바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300만 원을 갖다 나리가 송금을 해줘 가지고 소년이는 지난 2018년 12월, 2019년 2월, 2019년 5월, 2019년 8월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 전에 내용이나 그 로링업자, 사채업자의 그런 증언, 또 필리핀에서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영상을 지난 방송분에서 다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소년이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어떠한 뭐 정당성이나 어떠한 뭐 정의를 위해서 몇몇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처음부터 시작이 지금까지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나리로부터 나를 좀 빼달라, 나를 거론하지 말라 해서 저는 저의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언급을 안 하기로 하고, 그렇다면은 나리가 한 얘기가, 자, 소년이로부터 사과를 분명히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9월 24일까지 한 달을 넘게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은 한 달 넘게 기다리면서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과를 받지 못했죠.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 뒤로 계속 소년이는 이제 뭐라고 하죠? 30만 원을 주니까 저를 구박했다는 이런 유언비어, 허위사실을 유폐하면서 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요. 제가 그런 그 소년이의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저한테 돈을 얼마를 주고 뭐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주다가 많이 양이 안 차니까 내가 튀어나가서 저런 발언을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제가 분노를 느껴서, 자, 9월 26일 날 제가 첫 영상을 올립니다. 왜? 소년이의 모든 그 비사실을 까기 위해서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하던 중에 배추밭부터 시작을 했어요. 배추밭에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소년이에 대한 항변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 과정에서 10월 21일 날 대전에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신정동 오피스텔에 가게 됩니다. 신정동 오피스텔에 가서 문을 두드리죠. 들어가서 그런 관계로 거의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날 정도의 소년이가 거기서 피해 자리를 옮겼죠. 그 뒤로 한국에서 국내에서 전전하다가 필리핀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필리핀 가기 전에 제가 신정동에서 주거 침입, 거기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벌금 50만 원 선고받고, 그것을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해가지고 집행유예 벌금 집행유예 50만 원이라는 그러한 집행을 받았어요. 자, 2년 동안 제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벌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뒤로 소년이가 떠난 다음에 11월 말에 우리 누룽지가 나타나죠. 누룽지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현재 누밥사 TV를 운영하는 누룽지예요. 누룽지가 나타나서 1000억대의 자산가를 위장하고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준다는 등.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룽지는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근데 그런 부분이 전부 DY에 의해서 다 밝혀졌어요. 자, 그렇다면 DY와 누룽지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둥서방이라는 이런 신조어를 내면서 소년이가 얘기했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신조어를 내가지고 그 시작이 발단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누룽지와 작년 11월 27일 8일서부터 해서 12월 23일까지 한 25일간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제가 갔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누룽지의 이상점을 2, 3일 후에 발견했죠. 이놈이 정상적인 놈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는 한 달만 채우고 나오려고 방송을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 그러면 누룽지의 속셈이 여기서 다 나왔죠. 처음부터 평택에 갔을 때 2, 3일 후에 벌써 DY한테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는 등. DY가 뭐라고 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누룽지는 애초부터 데모산이를 데리고 가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자기의 어떤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저는 12월 23일 날 계약서를 써주고 나오는 과정에서 엉떠당도 않고 허무맹랑한 그런 계약서를 받게 되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대5라는 그러한 조항을 걸고 자기가 갑으로 행세를 하고 데모산 TV의 운영자 데모산이는 을로 취급을 하면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무조건 갑에게 양도를 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질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런 황당한 계약서가 작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죠. 만약에 이 계약서를 공개를 하게 되면은 누룽지 너는 가루가 될 것이야 라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로 인해서 제가 사기 미수나 명예훼손 등등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죠. 지난 4월에. 그래서 지금의 이 누룽지의 그 20억 사기 2018년도 10월인가 그때 출소를 했어요. 누룽지가. 그 사기 사건으로 또 임금 체불 2회 이상 해가지고 국토부 관보에도 기재했다. 2016년부터 2019년, 자기 말로는 2년이라는데 저는 3년 동안 게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듯이 누룽지는 국토부 관보에 기재되는 천하의 역대급 국가대표 사기꾼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이 누룽지가 계속적인, 허위다,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 4월 말부터 경남 산청군에 가가지고 2박 3일씩 3회에 걸쳐서 제가 내려가서 그 산청 현지인들의 피해자들을 만나서 자, 방송도 하고 녹취를 다 떠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차례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누룽지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미안함이나 사죄를 하지 않고 뻔뻔하게 뭐 2,000평, 3,000평 내지는 뭐 500평 창고를 가지고 모델하우스 세채를 가지고 있고 포크레인, 덤프차가 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뻔뻔함을 드러내기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누룽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기둥서방 누룽지가 좀 자빠러지자 한 달 동안 또 잠수를 타고 방송을 안 했죠. 그러자 지난 4월에 또 우리의 김DY는 김DY 한풀이라는 이런 또 유튜브 방송을 열어가지고 이 데모산이를 맹공격하기 시작했죠. 밑도 끝도 없이 LA 스티브 김이라는 이러한 천하의 개망나니 같은 놈을 내세워가지고 있지도 않은 여러분들 다 그동안 들으셨을 거예요. 저의 철을 갖다가 빨가벗겨서 구두발로 막 지차고 막 술 먹고 막 이 개망나니 짓을 했다나 이러한 진짜 엽기적인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희 여식이 중국에 유학 중에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런 차준과 김DY와 LA 스티브건 또 이 햇반이라는 이자는 자기 집에 똥 묻은 빤스를 놓고 가가지고 집게로 집어서 버렸다는 이러한 엉도당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이 유튜브 바닥에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자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고 또 이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지금 앞으로는 계속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어려움에 봉착을 하자 김DY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턴라이트라는 강민구, 맹구에게 일말에 어떠한 자료, 녹취 영상을 주면서 데모산이를 혼내주라는 이러한 허위사실 제보를 합니다. 이에 턴라이트의 강민구, 맹구는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어가지고 허위사실을 너 어디야?
하면서 개 쌍욕질을 하면서 예, 저한테 맹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자 제가 거기에 대한 응대를 좀 강하게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고소 드립으로 현재까지 고소장을 8장을 접수한 이 천하의 개망난이 맹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자의 성추행 의혹의 증인이 있고 또 성희롱 의혹의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철면피 뻔뻔한 자들의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우리 님들께서는 그럴 겁니다.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늘 하십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저는 이 유튜브 바닥에서 쓸어내서 정말 아름다운 유튜브, 우리가 진짜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정착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든 역경을 견뎌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무리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8월 23일인가요? 오늘이 8월 23일, 예, 이 여름 끝자락, 이 화성시, 예, 서신면 궁평항에서 여러분에게 이 출렁이는 파도에 제 모든 마음을 좀 다잡고 여러분과 또 앞으로 정말 내실 있고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께 소통하는 이런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짤막한 영상 저의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앞으로 이 대모산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